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책 못 써요. 포기하세요. 이런 책을 써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이런 책을 쓰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앞부분은 조금 덜 실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종이 위로 점점점 저희가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초반에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쓸 것이냐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는 아주 기초적인 명제를 가지고 갈 거예요. 이런 책을 써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이런 책을 쓰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STP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마케팅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제 마케터들한테 강의를 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 아무리 마케팅이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마케팅의 원리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STP. 그런데 이거를 책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 STP가 뭔지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S는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시장이에요. 시장. 세그먼트라고도 하는데 책 시장. 뭐 교보나 예스나 알라딘, 밀리에서 이런 데 들어가서 쭉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작은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육아 카테고리, 영어, 중고생 영어냐, 직장인 영어냐, 실무 영어냐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큰 세그멘테이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음식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걸 쓰려고 해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자연주의 친환경에다가 칼로리도 낮고 유기농 뭐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 음식에 대한 거 써야지. 하지만 틀렸어요. 왜냐? 어떤 세그멘테이션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책은 천차만별. 취미 카테고리 안에 음식 만들기, 요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장은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런 데 가면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나머지는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유기농 음식에 대한 걸 쓰더라도 뷰티나 다이어트 쪽으로 풀면 똑같은 음식책인데 이 프레임을 이렇게 하면 유기농 음식입니다. 건강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유기농 음식인데 이렇게 하면 건강한데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해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분이 기획하실 때 아예 세그멘테이션, 요리, 취미, 식이 조절 이게 아니라 다이어트 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더라도 시장이 어디가 큰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 잘 팔리는 콘텐츠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아주 훌륭한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었던 막 최고의 책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하면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STP 중에 첫 번째 S 했어요. 두 번째는 STP에서 T 타겟. 누구를 대상으로 쓸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근데 타겟팅이 되게 어려워요. 전략 중에서도. 그래서 고급 마케팅이 아니라 아주 그냥 기초적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타겟팅 전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보한테 써라. 초보. 예를 들어서 아까 음식 얘기 나왔는데 자신 있어요. 시골 할머니한테 배워서. 그러면 누구한테 쓸 거냐? 예뻐지고 싶고 피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음식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도 몰라.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난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요리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런 분들이 차근차근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초보를 대상으로 쓰라는 이유가 S하고 비슷해요. 왜 요리가 아니라 뷰티나 다이어트로 갔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이 크기 때문이에요. 초보가 시장이 클까요? 중급이나 고급이 시장이 클까요? 당연히 초보가 시장이 커요. 대부분의 실용서의 독자는 초보예요. 초보들이 책을 사요. 요리, 예를 들어서 한식 자격증 뭐 이런 거 많이 요새 또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책 사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시장의 기본적인 독자 자체는 초보예요. 초보들이 책을 사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초보일 때 샀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책을 사지 않아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블로그는 띄엄띄엄 있잖아요. 앞뒤가 맥락이 없이. 근데 책은 처음부터 쭉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대 수준이 낮아요. 대단한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난 하나도 모르니까 차근차근 알려주길. 친절한 선생님. 그러니까 과외 선생도 보면 꼭 서울대나 카이스트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초보를 타겟으로 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ST까지 했어요. 그 다음 P는 포지셔닝이에요. 차별화죠. 뭐 사람들이 차별화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작가 자체의 독특한 경험이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정반대의 말을 함으로써 차별화를 시킬 수도 있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거나 하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타겟에 따라서 다른 거죠. 초보가 대상이잖아요. 큰 시장에서 초보들을 타겟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차별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욕망, 니즈, 욕구 이런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타겟에 따라서 다 욕구가 달라요. 초보의 욕구는 뭐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가장 커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쉬울 수 없을 만큼 가장 쉬운 책이 되라. 가장 친절한 책이 되라. 예를 들어서 가장 완벽한 책, 빈틈없는 책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책 못 써요. 포기하세요. 그런 책은 저도 못 써요. 가장 차근차근 친절한 거. 여기에 뭐 대단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하나도 안 타본 사람이 있어요. 욕구는 뭘 것 같아요? 나는 넘어질까봐 무서우니까 차근차근 옆에서 잡아주고 여기는 사이클 선수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이 써야 하는 책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책은 아주 큰 분야를 고르세요. 일단 이제 뒤에 고를 거예요. 같이 그 분야의 입문자를 대상으로 그 입문자가 느끼기에 가장 쉬운 책이 되면 여러분의 책은 성공한다. 이거 말고 나는 이게 싫어라고 하는 분들은 다르게 접근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책을 100권 넘게 도와드려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혹은 뭐 일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첫 책을 쓰기에는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 변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일단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장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블루오션 평가표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후보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후보를 정해야 돼요. 책을 쓰려면. 갑자기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뭔가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쫙 펼쳐놓는다는 게 뭐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애를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죠. 그죠? 인생도 그래요. 이거야 하고 막 가버리면 나중에 가서 뒤돌아봐서 이 길 말고 저 길도 있었네. 저 길 말고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자꾸 스스로 자기 확신도 떨어져요. 일단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예요.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분야 그냥 아이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혼자 막 뭘 적어본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연상되는 것을 그리는 뭐 그런 활동을 하시든지 내가 쓸만한 뭔가 거리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추려 놓으시면 그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실제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거예요.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같이 아이디에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